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사냐고. 또 다른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냐고. 저는 당당하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 눈에 닿는 것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만 했던 것들이 어느새 현실로 바뀌는 곳.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한 단계 한 걸음씩 가능성과 내일을 위한 꿈을 키우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삶의 안전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약자에겐 힘이 되어주고 소외된 이에겐 벗이 되어주는 곳.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커다란 물결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구한 역사 이야기가 오롯이 관통하는 곳. 선조들이 남긴 발자취가 더 나은 미래로 드넓은 녹지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든든하게 기반을 다진 옥토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땀을 흘리고 도전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곳. 다양한 기회와 또 다른 희망 가운데 저는 지금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유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예술이 천만송이 장미처럼 피어나는 곳. 넘치는 열정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 뜨거운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이어지는 곳.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울려 호흡하는 이곳에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발길 닿는 곳마다 더 나은 내일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곳. 저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 네, 안녕하세요. 중랑 양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담당 김수민 주무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중랑 양원미디어센터에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랑 미디어센터에서는 영화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음악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지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오늘 영화 음악의 역할과 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신지 아나운서님은 25년간 CBS 라디오 신지의 영화 음악에서 직접 기획부터 DJ까지 진행하셨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영화 장면과 영화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멋지고 감동적인 영화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신지 아나운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달 전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영화 장면, 지금 소개받은 대로 그 장면에서 쓰인 그 음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감상을 하시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장면들도 생각이 나지만 그 영화 속에서 흘렀던 아마 음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간직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한 영화를 위해서 쓰여진 그 오리지널 스코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곡들이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에 쓰이는 인서트 되는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경우에든 그 장면과 그 음악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는 굉장한 인상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억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의 장면과 그 영화를 보던 때 나의 모습, 그리고 곁에서 함께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까지 우리의 기억을 또 추억을 소환해내는 것이 영화 음악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영화 음악은 단순히 한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설명해주고 또 각각의 캐릭터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고요. 영화의 제2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영화 음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곡이 다른 영화의 다른 장면에 쓰이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있죠. 오리지널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경우이지만, 기존에 있던 곡들은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 쓰일 수도 있고 저 영화의 저 장면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이 어떤 영화에 어떤 장면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곡의 인상이 굉장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최근엔 인서트 되는 곡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나 이 곡 아는 곡인데, 그쵸? 나 이거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많이 반가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장면에서 이 곡이 쓰였구나, 굉장히 멋진 생각인데, 이 장면에서 이 곡을 듣다니 굉장히 잘 어울리네, 생각도 못했는데 이 곡이 이 장면에 이런 액션 영화에도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기존의 곡이 인서트된 장면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이 곡들이 이 영화의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감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영화와 음악은 영화 Father and Daughter에서 들었던 Close to You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이 Close to You는 사랑에 빠진 혹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남녀 간의 감정도 물론이지만, 그 꼭 에로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는 걸 잘 표현하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새가 왜 너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까? 저 꽃은 왜 너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아주 예쁜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펜터스 Close to You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많은 그 배우들이 직접 부르기도 하고 뮤지션들이 커버한 곡으로 많이 들려졌는데, 오리지널은 카펜터스의 곡이잖아요. 워낙 원곡이 너무나 훌륭해서 누가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연주하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이 지금 말씀드리는 영화 Father and Daughter에서는 굉장히 또 애절하게 애잔하게 쓰입니다. Father and Daughter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예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러셀 크로우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을 했었는데, 아버지와 딸은 너무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꼬마 소녀는 자기의 세계 전부가 아버지였고요. 아버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나 아버지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딸을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는 너무 어린 꼬마였거든요. 이 꼬마 아이가 자신의 그 부재, 훗날 다가올 부재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큰 결심을 내립니다. 너무나 괜찮은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입양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꼬마 소녀는 자신의 모든 세계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그리움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이 Close to You는 어떤 장면에 쓰이냐면 아버지와 딸이 함께한 그 순간에 흐르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찬란하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다정한 그런 장면에 쓰여요. 그래서 늘 듣던 이 곡이 또 새로운 의미에서의 그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Close to You는 아마 거의 여성 보컬의 곡이 많았을 거예요. 원곡도 그랬었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 걸쭉한 목소리, 마이클 볼튼의 음성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곡과 마이클 볼튼의 음성이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는데, 마이클 볼튼이 부르는 Close to You가 바로 그 장면에서 아버지의 음성같이 들려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영상과 음악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All the boys in town follow you. What are you writing? I am writing a new book. What's it about? It's about you. Me? I called a potato chip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and for no reason I can name. What do you think? You like it? Could it be about us instead? Can it be about us? Yeah. You know, kiddo, you are a genius. My daughter is a genius. Yeah, it can be about us. 네,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마이클 볼튼의 Close to You도 괜찮죠? 예, 나름 매력이 있어요. 워낙 뭐 이 목소리 자체가 독특한 그런 음성이기도 하고 많은 좋은 곡들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마이클 볼튼이 이렇게 Close to You라는 좀 부드러운 다정한 이런 작은 규모의 그런 곡을 불렀을 때 또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곡은 아버지와 딸이 공유한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건축학개론 통해서 두 사람이 공유한 곡, 두 사람이 공유하는 음악, 그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바로 Close to You라는 곡은 이렇게 아버지와 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함께한 그 좋은 시간을 표상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Close to You라는 곡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참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장면에 쓰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곡이 그 장면에 어울리는지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곡이 참 잘 쓰여진 곡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곡이거든요. 크고 화려하고 뭐 볼륨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은 그런 곡인데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쭉 흘러가는 멜로디 라인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면서도 그 가사가 주는 울림이 있고 그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쭉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커버를 하고 또 어떻게 편곡을 하든 이 원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곡입니다. 파더 앤 도터, 영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슬픈 영화라서
손수건 한 장 준비하시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런 부재와 그리움과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또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회복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그 딸의 단란했던 그 한때를 음악과 함께 살펴보셨어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더 딥 블루 씨라는 작품이에요. 아마 그 같은 제목의 그 심해 영화, 여름에 다가오는 호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재난, 무서운 약간 공포 영화 이런 딥 블루 씨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과 제목은 같지만 상당히 애절한 멜로물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더 딥 블루 씨라는 영화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톰 히들스톤 그리고 레이첼 와이즈가 함께 주연을 했었어요. 톰 히들스톤은 뭐 영국의 아주 멋진 배우죠. 연기도 너무나 잘하고 영국 배우 특유의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북유럽 신화에 나왔던 로키 사슴벌레 같은 맨날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나와서 약간 그런 장르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톰 히들스톤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예요. 그래서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그 로키의 모습 말고 이런 전극에서 또 굉장한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로키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서 이 영화를 처음에 보면서 톰 히들스턴이 나온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첫 등장하는 씬에서 인정. 정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레이첼 와이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연기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훨씬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아주 젊었을 때 그 미이라 시리즈 기억하세요? 머미, 거기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이 레이첼 와이즈예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부인이기도 하고 둘 다 아주 너무 멋진 배우이신데 이 레이첼 와이즈는 이후에도 계속 좋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면서 자기의 연기 영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 더 딥블루스에서는 여주인공 역을 맡아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그 여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남녀 주인공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이미 일찌감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부잣집에 아주 기품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젠틀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괜찮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젊은 아내는 그냥 남편을 뭐 뜨겁게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남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두 사람은 격식 있는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단정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나타나 버린 거죠.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빛의 속도로 여자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편이 있고 나이가 많고 그런데 왜 나를 좋아하죠? 남자는 대답해요. 나는 당신보다 어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좋아하죠? 뭔지 너무 아시겠죠? 굉장히 모순된 말인데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이유가 어쩌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그냥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에 내가 빠지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나는 좋구나.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마저도 내가 인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감정만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가 말씀드렸죠.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여자의 마음속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좋은 유복하고 단란하고 평안했던 그 남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여보 너무 죄송한데 이러이러하게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남자와 함께 남자의 거처로 옮겨가요. 이전에 살던 그 큰 저택은 아니죠.
아주 허름한 월세 방인 것 같은데 조그만 방, 허름한 집.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않나요? 그쵸. 계속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음악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데 이 남자의 사랑은 달랐어요. 이 여자의 매력에 빠져서 너무너무 이 여자가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이 남자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벌써 비극의 전조가 보여요. 그렇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린 알아요. 그냥 감정만 가지고 사랑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근데 여자는 그래서 남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혼자 불도 못 피우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이 남자가 언제 오나 기다려요. 그렇게 며칠 남자는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와서 신난 얼굴로 오죠. 들어봐, 내가 며칠 동안 친구들하고 여행을 했는데 말이야. 나 오늘 친구들하고 이걸 했는데 말이야. 너무 재밌었어. 여자는 그게 재밌을까요? 배려가 너무 없는 남자였어요. 너무나 매력적인데, 너무나 치명적으로 매력적인데 배려가 없고 여자를 향한 마음만 있었을 뿐 그 사랑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 남자는 너무 어렸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조금씩 빗나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엔딩을 맞게 되는데 참 슬픈 영화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제목의 그 심해 재난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이 영화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곡은 You Belong to Me라는 곡이에요. 조 스태포드의 음성으로 알려진 올드팝이죠. 예전에 들려지던 곡인데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옛날 올드팝이 뭐 그렇게 뭐 좋다고 어른들은 자꾸 저런 걸 들으실까, 뭐 저 언니 오빠들은 왜 저런 걸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조금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니까 올드팝이 좋더라고요.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 You Belong to Me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이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잘 안 될 거야라는 걸 이 곡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영상과 음원을 한번 감상을 해보실까요?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lgiers.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I'll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and blue. Fly the ocean in a silver
영화답죠. 예, 멜로디도 너무 좋고 당신이 뭐 이집트에 가 있건 어디에 가 있건 당신은 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부드럽게 불리는 조 스태포드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영화 속에서 이 버전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눈치채셨어요? 뭘까? 그냥 너무 예쁜 곡인데,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 지금 사랑에 빠졌잖아요. 뒤에 이렇게 같이 춤추는 장면도 있는데 눈치를 챈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펍에 가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곡에 맞춰서 여자만 이 곡을 부르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그죠? 말씀드렸죠. 여자는 이 남자가 살아왔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퓰러송을 알지 못해요. 근데 거기 그 펍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쌍쌍이 연인이 와서 이 노래가 나오니까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사랑에 빠진 그 표정으로 이 곡을 같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만은 그 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노래를 모른다고 이 여자를 왕따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남자도 넌 이 노래 모르는구나. 뭐 모를 수 있지. 이긴 하지만 내가 당사자인 경우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 비슷한 예로 그런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한참 부르는 아이돌 걸그룹 보이그룹 노래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 부를 수 있으세요? 우리는 다 같이 못 부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와, 이 곡 나온다. 우리 열심히 막 다들 신나서 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나만 몰라. 거기 이상한 불편함과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이 곡 한 곡으로, 그 상황 하나로 이 여자와 이 남자의 삶은, 이 여자와 이 남자의 세상은, 이 여자와 이 남자의 사랑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깨지겠구나,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이 바뀌면서 여자 혼자 쓸쓸하게 걸어오는 그 장면까지 살짝 뒤에 담아봤는데요. 그 여자의 그 모습이 이 영화의 어떤 내용을, 결말을 대변하는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 Belong to Me라는 이런 아름다운 곡에 막 이제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의 그 행복한 모습이 담겨있는,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곡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 이 남자의 세상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바로 이 한 곡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곡이 토리 에이모스가 부른 버전이었나? 그게 영화 캐롤에서도 살짝 흘러요. 아마 캐롤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사울레이터의 그 사진 같은 그런 장면을, 실제로 그런 장면을 오마주해서 감독이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겨울이었죠. 하얀 눈이 쌓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아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너무 멋진 만화님이 백화점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팔던 점원 아가씨와 첫 대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서로의 매력에 이끌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 이렇게 라디오를 켜는데 거기서 You Belong to Me가 살짝 흐르거든요. 그때 그 You Belong to Me는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할 걸 암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말씀드렸죠. 영화 음악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서사를 알려주고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캐릭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음악의 역할과 힘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 아는 노래 나온다, 지금 여기서 이 곡 나오네, 이 장면에 이 곡이 쓰였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복귀하고 생각해 보면 이 곡이 이 장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You Belong to Me가 바로 그런 곡 중에 하나였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장르의 영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준비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네. 세기의 영화죠. 왜냐하면 영화 자체도 재밌었는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세기의 명배우들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 영화 장면을 다시 보잖아요. 이미 그때 벌써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가 느껴져요. 진짜. 그게 뭐냐면 춤을 추는 장면인데, 처음 만난 그날 두 사람은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몬도봉고라는 곡인데, 러닝타임이 사실은 한 6분 정도 되는 긴 곡인데, 조 스트러머의 몬도봉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좀 신청이 들어와서 들려드렸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춤을 추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영화 첫 장면이 첫 만남인데 남자는 킬러예요. 여자도 킬러예요. 근데 킬러는 어때요? 혼자 일하죠. 내가 킬러인 걸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죠. 가족도 몰라야 돼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임무 하나 끝내고 휴양차 어디 이렇게 가서 놀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죠. 킬러니까 총소리에 민감하죠. 뭐지? 근데 한 여자가 들어와요. 너무나 예쁜 여자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나 누가 찾으니까 나 없다고 해주세요. 살짝 웃고 숨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구나. 흥미롭네. 그리고 남자가 방문객들을 돌려보내고 갔다고. 일어나서 문에 귀를 이렇게 대고 갔나 안 갔나 들어요.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죠. 난 존이에요. 난 제인이에요. 존 앤 제인. 홍길동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쵸?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알 텐데 신혼미상 남자는 존 도우, 여자는 제인 도우거든요. 존 앤 제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뭐죠? 내 어떤 정체성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도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극중 이름들이. 물론 뭐 예쁜 이름 뭐 이렇게 짓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름에 어떤 뜻이 담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 만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은 뭐 술 한잔 하실래요? 뭐 밥 한 끼 드실래요? 해서 그 저녁 시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사랑에 빠져들어요. 이때 벌써 두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몬도봉고라는 곡이 흐르는 가운데 춤을 춰요. 중간에 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든 말든 사랑에 빠져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고 눈이 오면 어떻고 바람이 불면 어떻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사막이면 어떻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몬도봉고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정체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자기만 아는데 뭐 무기도 숨겨놓고 내가 하는 일을 우리 남편이 아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에게 지령이 떨어졌는데 남편에겐 너 아내가 킬러인데 걔를 사살해라. 여자에게도 지령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너 남편이 킬러인데 걔를 죽여라. 청천벽력이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킬러였구나. 왜 숨겼지? 자기도 숨겼으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임무를 받았으니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슬슬 이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해요. 제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조금씩 균열을 가는데 그래서 영화의 그 중후반에 보면 두 사람이 집에서 싸우는데 정말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이 또 어느 곳에 함께 부부 동반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가게 돼요. 여기서도 두 사람은 춤을 추거든요. 근데 몬도봉고 처음 만난 날 이 몬도봉고에 맞춰 춤을 추던 그때는 여자도 남자도 다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휴양지이기 때문에 약간 하늘하늘한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쭉 풀어지고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이제 같이 보여드릴 이 장면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격식 있는 파티 장소에 실내에서. 그리고 탱고 투 에보라라는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 전에 몬도봉고에 맞춰서 추었던 춤이 사랑의 춤이라면 이 뒤에 탱고 투 에보라에 맞춰서 추는 춤은 정말 싸움이에요. 싸움. 그렇게 춤과 음악이 또 어떻게 연출되면서 감정을 나타내는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보면서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Joh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 dodging bullets. Dodging bullets. So it speaks. But does it dance? I was patrolling the pachinko, new noodle model parlor in the Nefaria zone. Hanging out with insects, underducting, the CIA was on the phone. Well,
This is life. Latino Caribo, bongo bongo, the flowers good in your hair. Latino Caribo, mondo bongo, nobody said it was fair. Oh. Sloth part of it too? You think the story's gonna have a happy ending? Happy endings are just stories that haven't finished yet. Satisfied? Not for years. It's all John, sweetheart. Why do you think we failed? Because we were leading separate lives? Or was it all the lying that did us in? I have a theory. Newly formed. I'm breathless to hear it. You killed us. For what to do? You approached our marriage like a job, something to be recon planned and executed. And you avoided it. What do you care if I was just a cover? Who said you were just a cover? Wasn't I? Wasn't I? I have to. Excuse me. No exits up there, Jane. Be cool, John. She's a liar. 네. 극명하죠? 두 곡, 먼저 들으신 곡 몬도봉고 그리고 지금 들으신 탱고 투 에버라, 이 두 곡이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쵸? 어떤 느낌인지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존이에요, 제인이에요 이렇게 상냥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비가 와도 딴 사람들은 다 비 온다 들어갔는데 둘이서 춤을 추던 그 사랑에 빠진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알고 무기를 어디에다 숨겼겠구나를 알죠. 춤을 추면서 그 무기까지 뺏어서 던지는 그 장면이 코믹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두 사람에게는 좋게 끝나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령을 내렸는지 임무를 내렸는지 찾아내서 걔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킬러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킬러 두 사람인데 둘이 싸워봤자 승패가 나질 않거든요. 그렇게 약간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액션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였습니다. 존 앤 제인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영화 속에서 음악은 이 춤과 함께 등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열을 이루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쓴 음악이 탱고였다는 것도 저는 선곡을 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탱고라는 음악 자체가 박자가 빰
빠밤 막 이렇게 들어가고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둘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 두 사람 탱고 투 에버라에 맞춰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호흡을 아직 맞추기 전이에요. 그래서 삐걱삐걱거리고 서로의 무기를 찾아 빼앗고 춤추자. 그래서 아내의 손을 붙들고면서 손을 뿌대닥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기둥에 갖다 막 밀고 여자가 화가 나서 막 쳐다보고 이렇게 좀 격렬한 그런 춤곡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잘 아시고 굉장히 좋아하실 영화인데요.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기억하세요? 거의 80% 되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굉장히 따사롭고 아름답고 다정하게 풀어낸 영화죠. 영화는 비극으로 끝이 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막 슬픔만 가득한 그런 비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아름다워. 귀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어느 작은 소도시가 배경인데 이 귀도라는 남자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뭐 집안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그냥 그날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어요. 대신 다정한 성품이 있고 낙천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귀도가 이 마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아가씨를 보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도라였어요. 도라는 그 마을에 그래도 유지급집 되는 좀 명망이 있는 집안의 여자였고요. 약혼자가 있었고 그리고 뭐 돈도 당연히 있었고 또 아름답고 똑똑하고 마음씨도 착한 정말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귀도는 도라에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요. 매일 길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나면 본조르노 프린세사 안녕하세요 공주님 하고 인사를 해요. 너무 기분 좋은 인사 아닌가요? 처음에는 웬 남자가 인사를 하네? 다음 날 또 만나는 인사를 하면 어제 그 남자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계속 인사를 받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잖아요. 늘 웃는 얼굴, 늘 평안한 얼굴, 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인사. 이렇게.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해요. 너무나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죠. 그리고 아주 너무 귀여운 조슈아라는 아들도 태어나요. 조슈아가 이제 자라서 아주 꼬마가 됐죠. 그때 전쟁이 터지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귀도는 유태인이었거든요. 뭔지 벌써 알아, 그쵸?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아들 조슈아도 유태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도라가 그걸 보고 아니 남편하고 아이가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나도 이제 혼자서 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탈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수용소를 가겠다. 자발적으로 수용소로 가요. 그런데 뭐 여자 수용소, 남자 수용소가 따로 있으니까 만나지는 못하죠. 근데 귀도라는 남자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꼬마 아직 너무 애기인 아들이 겁먹을까 봐 얘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데 게임을 하나씩 하는 거야. 우리가 게임을 잘하면 우리가 점수를 딴다. 나중에 점수를 아주 많이 따서 1등을 하면 큰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걸 무서워하거나 이상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뭉치는 것도 잘하고 유들유들한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 장교들 수용소에 있는 장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식당에서 보조적으로 테이블도 치우고 이런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장교들 아들 밥 먹는데 슬쩍 끼워 넣어서 같이 밥 먹게 만들고 아빠들은 이쪽에서 밥 먹으니까 뭐 내 아들 옆에 있는 쟤는 누구니? 쟤는 어디서 봤더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기들끼리 모여있는데 애기들 중에서 그나마 다행히 얘는 우리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인데요 라고 한 애가 없었어요. 다 너무 애기들이어가지고 다 올망졸망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아이를 안고 다시 수용소 막사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축음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밥 먹는 동안에 간간히 이렇게 트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LP판 하나를 집어들고 축음기에 올려놓고 창문을 열어서 그 음악이 저 여자들이 있는 수용소 막사까지 퍼지게 해요. 그 곡이 뭐냐면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뱃노래라는 곡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곡이잖아요. 워낙 그 클래식 쪽에서도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하나 복기를 해보죠. 두 사람만을 위한 곡, 그쵸? 이 곡이 그냥 그런 곡이었으면 도라도 뭐 좋은 곡이 흐르네 하고 그냥 잠을 잤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도라는 잠을 자지 못하고 창가로 나와서 그 곡을 들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두 사람이 공유한 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도가 도라를 위해서 축음기에 올려놓는 LP판에 있는 곡은 반드시 이 곡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곡들도 많겠죠. 거기에 장교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BGM으로 까는 곡들이니까. 근데 이 곡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아는 곡, 두 사람이 공유한 곡이기 때문에 아내는 이 곡을 들으면서 생각했겠죠. 아, 우리 남편이 잘 지내고 있구나. 우리 아들도 잘 있겠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따로 떨어진 막사에서 이 음악 한 곡은 가족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너무 멋지죠? 장면 보실게요. Forse ho sbagliato strada, Giosuè. Giosuè, bravo, dormi, vai, fai un bel sogno, vai. Forse è tutto un sogno per davvero. Ti sta sognando, Giosuè. Domattina viene la mamma a svegliarci e ci prepara 2 belle tazze di caffè. 그런 장면들을 다 같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필름이 만들어지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스타일의 곡들이 좋겠다, 그리고 영화 감독이 특별히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여정 감독의 소녀의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건데 너무 음악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경쾌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스탠리 큐브릭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런 감독들은 워낙 음악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이 음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많이 하고, 많이 음악 감독과 상의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음악을 넣는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음악이 갖는 그런 역할과 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그 장면의 분위기 혹은 장면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음악들이 들어가는 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림스 라운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강의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3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딜 가나 듣는 질문인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궁금하세요? 그래서 신지혜는 뭘 좋아할까? 나도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영화를 좋아해요. 뭐 지금은 별로 독특하지는 않겠구나. 이 얘기하면 또 3박 4일 가야 되는데 우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까지 3번째는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것들이 돌고 있고 2 작품은 항상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블레이드 러너 오리지널, 후속편도 물론 좋지만 오리지널로 봐야죠.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고개를 그냥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말랑말랑한 영화보다 이렇게 SF나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SF나 판타지 얘기만 해도 우리 워크숍 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SF나 판타지는 그냥 공상 아니에요? 공상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상상이 어디까지 가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상력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SF나 판타지를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사실 SF, 특히 판타지도 마찬가지인데 SF 영화는 인간의 정체성, 넌 누구야? 라고 묻는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공각기동대가 그래요. 데커드라는 형사는 리플리컨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마 영화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인조인간들, 인간의 그 어려운 활동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하고 전쟁을 다른 행성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때만 해도 2019년이 배경이었어요.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19년이면 엄청난 그래도 근미래라고 여겨지는 엄청난 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가올 미래 중에 어느 정도 과학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었던 시대. 지금은 2019년을 휙 지나가 버리긴 했는데 저는 2019년이 왔을 때 그래서 와 올해는 블레이드 러너의 해야. 2016년인가 그때는 에반게리온의 해군 백투더퓨처의 해였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SF와 그 연도를 좀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사실 이 영화보다 더 재밌고 완성도도 높고 저한테 더 인상적인 영화도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안드레이 탈콥스키라든지 잉그마르 베르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미클라스 얀초나 이런 영화가 국내에서 뒤늦게 개봉됐을 때 정말 그때 동숭 시네마텍 있을 때 막 그런데 달려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제 가서 밤새고 영화 보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상 깊은 영화가 많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이드 러너를 얘기하는 건 일종의 각인인 것 같아요. 각인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이 조류들, 특히 오리나 얘네들은 알에서 딱 부화했을 때 처음에 보이는 대상을 엄마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새끼 오리인데 알에서 딱 부화했는데 선생님을 맨 먼저 봤다. 그럼 나는 선생님이 엄마인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밥 달라고, 안아달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게 각인이거든요. 블레이드 러너는 저한테 그렇게 각인이 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게 없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 영화가 단순히 상상에 기반한 근미래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깨달으면서 그걸 봤는데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고요. 신지원님은 음악 때문에 좋아하게 된 영화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음악 때문에 좋아한 영화보다는 영화를 보다 보니 그 음악들이 들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실은 개봉되는 영화들은 어떤 스코어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곡이 삽입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반젤리스의 음악들이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서사를 잘 풀어내고 있거든요. Memories of Green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얘가
인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튜링 테스트. 아,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튜링 테스트를 하는데,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앨런 튜링 기억나시죠? 그 전자 계산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최초의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그런 걸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그때 당시 그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튜링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몇 개 쓴 게 있는데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의 오프닝 장면은 레이첼이라는 여자를 놓고 튜링 테스트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너무 인간과 흡사해서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레이첼의 테마, 레이첼 송도 있고, 또 블레이드 러너 하면 떠오르는 원 모어 키스 디어, 이거는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 사실은 조라라는 그 리플리컨트가 사살되는 장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곡 하나하나가 다 너무 멋있고 엔드 타이틀곡까지 장엄하면서 멋진 반젤리스의 곡은 전자음을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따스하고 또 서정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젤리스를 저는 그냥 서슴지 않고 각인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꺼내곤 하고요. 또 영화 한 편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무래도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엔니오 모리콘의 그 스코어 곡들도 너무나 멋지고 좋은데다가 영화의 그 장면이 버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누들스와 어린 데보라, 그 어린 데보라는 참 맹랑하기도 하면서 냉정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했어요. 그 어린 누들스를 옆에 앉혀놓고 아가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서 매일 연습을 할 때 어린 누들스가 조그만 구멍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 안 돼라는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그 인연과 그 시대의 한 부분, 그리고 개인사, 결국 히스토리라는 건 개인사들이 모여서 그 시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방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셀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인데 그 사람의 연출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했죠. 사실 셀지오 레오네 감독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뭐 엔니오 모리코네와 함께 거론을 해야 하는 그 이탈리안 웨스턴이라고 해야 되죠. 마카로니 웨스턴을 창시한 그런 사람이라서 사실 작품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폄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90년대 들면서 셀지오 레오네의 다른 그 영화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평론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재조명을 해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는 사운드트랙도 너무 좋고 영화도 너무나 좋고 그랬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지원님 질문까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서 마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1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그죠? 2부를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